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기업, 도시재생 전문 기업 글로브 임팩트 대표 조중호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퍼스트 브랜딩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퍼스널 브랜딩, 두 번째, 퍼스널 브랜딩의 단계, 세 번째, 퍼스널 브랜딩의 장점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는 고대의 소를 구별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에 달군 인두로 찍었던 행위, 즉 낙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브랜드에서 시작된 브랜딩은 최근 인플루엔서 등의 개인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퍼스널 브랜딩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유명사도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국기를 보게 되면 영국이라는 나라로 떠오르지만 다른 부사적인 기업이나 그 형태도 떠오르게 됩니다. 개인의 이름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수영하면 박태환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개인의 고유명사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인식되고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품의 물리적인 특성보다는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긍정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브랜드는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네, 아래와 같이 나이키, 그리고 스타벅스, 저기는 에어조던이라고 하는 로고, 그리고 마지막엔 코카콜라 로고가 있습니다. 저 로고만으로 매우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은 저 로고만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에어조던이라고 하는 로고가 하나가 있음으로써 일반 티셔츠도 3, 4배의 더 가치를 가지게 되고, 스타벅스라는 로고만으로 일반 커피보다 4, 5배의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는 게 브랜드와 브랜딩이 이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브랜딩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는 퍼스널 브랜딩의 단계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키워나갈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및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시작하는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키워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왔던 에어, 조던, 나이키, 커리, 3점슛, 언더아머, 앞에 부분은 농구에서 유명한 선수들의 명칭이고, 이것은 선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같이 유추해서 연관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밑에 밀양 줄 서는 맛집 장사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상품을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나무 젓가락의 포장지입니다. 근데 이 포장지를 장사부만 적을 수 있지만 이 장사부를 지칭하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밀양 줄 서는 맛집이라는 태그, 키워드를 작성해서 이 브랜드를 부가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줄 서는 맛집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소비자와 사용자들, 그리고 이 집을 찾으려고 하는 잠재 고객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시게 되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이름으로 했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가실지 유의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기업, 도시재생 전문 기업의 대표이지만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건 글로브 임팩트라는 회사입니다. 글로브 임팩트를 조금 더 다양한 의미로 앞에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기업,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좀 더 명칭을 다양하게 만들고 전문화시키지만 이거와 같은 부가가치로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전문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먼저 고르시고 그 영역에 대해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아래와 같은 시작 단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죠. SNS라고 합니다. SNS도 우리가 온라인 웹상에 있는 거에 키워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키워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란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유사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유사 단어들이 퍼스널 브랜드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의 키워드들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중국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의 중국집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 중국집을 특별하게 만드는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맛있는 곳, 짬뽕이 맛있는 곳, 혹은 홍합이 들어간 짬뽕 이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단어와 저의 가게를 같이 키워드를 넣어놓게 되면 이 키워드가 통합 검색에 걸려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로 도출되게 됩니다. 그와 같이 SNS를 활용하시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SNS 시작을 하시고 그 SNS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자장면이나 나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만드는 게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브랜딩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하고 컨텐츠가 훌륭해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인플루엔서가 됩니다. 요즘에는 인플루엔서가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서가 되시게 되면 퍼스널 브랜딩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브랜드 디자인 전략,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죠. 디자인 전략과 디자인 마케팅의 우선은 브랜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에 대한 키워드를 만들고 이게 바로 브랜딩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시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게 되면 사람들과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만의 브랜드의 차별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의 차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라는 고유 명사가 다른 브랜딩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브랜드 차별화 그리고 그로 인한 전문성 향상이 되고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가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퍼스널 브랜딩의 구축 방법입니다. 크게 말하면 12가지로 분류해 두었는데요. 첫째, 내 자신에 대한 분석. 둘째, 학력 및 경력. 셋째, 우리 브랜딩에 대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타겟 및 니즈 설정입니다. 다음은 스토리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고 그로 인한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 신뢰를 통해서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를 가지고 7번까지 가지고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걸 또 활용해서 SNS를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한 나만의 로고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와 관련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건데요. 다음은 내 자신에 대한 분석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브랜드 구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만의 전문적인 개성을 내부 및 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내 자신이 유능한 리더가 되어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개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강점 3가지를 무엇인지 물어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유명한 MBTI 테스트와 같이 나를 알아보는 특성 및 강점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은 내 열정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만의 강점만큼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성취감을 주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무언가를 할 때는 동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이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신념과 같은 것입니다. 가치관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 더 많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방법은 영감을 찾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어떻게 내 브랜드를 집중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뜻이 아니라 배울 점이라는 것을 찾아보시고 무엇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으신가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면 좋아 보이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진정한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력 및 경력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전공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부터 업무 경력 및 취미까지 내 전문성과 관심사에 관련된 모든 경험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런 기록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나만의 학력과 경력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들을 정리해 놓으면 이력서를 작성하고 SNS 및 웹사이트 및 기타 컨텐츠 기반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업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먼저 언급했듯이 내가 가진 기술과의 강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5년 안에는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10년 안에는 어떠신가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협력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구축한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내가 가진 비전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비전이 무엇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경험과 열정, 감정을 이용하여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작업이나 목표 관련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목표 또는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IKGA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적은 것들을 섞어서 나의 목적을 찾아내십시오. 나만의 브랜드 구축 방법 중 타깃 고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깃 고객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도달하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고객으로 두는 것으로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타깃 고객을 정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고객들과 대화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시작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면 소통하여야 합니다. 타깃 고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타깃 고객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도달하기까지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고객으로 두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생계와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타깃 고객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합니다. 고객과 대화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시작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고객에게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면 소통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이나 SNS는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 고객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비전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전문성과 자신감,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했듯이 나의 장점, 나의 강점, 열정, 관심사, 경험, 집중 분야 및 대상, 고객 선택과 같은 정보를 통해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대화나 소재,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궁극적으로 내 퍼스널 브랜드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삼진 어묵이 있는데요. 삼진 어묵에 가보시게 되면 삼진 어묵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서 만들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린 삼진 어묵에 대한 브랜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애착과 판매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어 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던도 이렇게 태어나서 조던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서로 회자하기 때문에 나만의 특별한 가치를 찾고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형의 브랜드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경쟁사보다 돋보이게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운동화는 모두 운동화, 그리고 어묵은 모든 어묵, 쌀은 모든 쌀, 막걸리는 모든 막걸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걸리라고 하면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게 되고 운동화라고 하면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그 브랜드는 동종 상품에 비해서 다른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강점, 목표 및 청중을 인식하는 단계를 받았으므로 다른 누구도 하지 않는 여러분이 제공해야 할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차별화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기발함을 표현하는 것이 비록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니 이를 뽐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SNS, 인터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포함해서 퍼스널 브랜딩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당신의 엘리베이터 및 스피치 및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이 당신을 차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번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립하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속한 커뮤니티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나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및 기타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입니다. 다음은 업계에서 경험이 적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멘토와 멘티가 되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나의 경험을 전해주고 그 경험을 정해줌으로써
그분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이벤트에서 게스트나 연사로 참여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만의 네트워크나 커뮤니티에 나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그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과의 프로젝트를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전문 이벤트, 그리고 전문 행사 그런 것들을 개최함으로써 나만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차례, 그러니까 단계를 거치는 것도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활발하게 참여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신뢰를 더 구축할 수 있고요. 집중할 것을 찾을 때에는 내가 열정을 부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으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웍스, 윅스, 그리고 워드프레스, 그리고 카페24 등에서 손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코딩이나 그런 기술력이 없다 하더라도 PPT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워드프레스 등입니다. 물론 워드프레스 관련 서적을 구입하셔서 약간 공부는 하셔야겠지만 예전보다 굉장한 전문성이나 굉장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게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실 때 웹사이트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채용이라던가 혹은 사람을 이제 지인을 소개받을 때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요즘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분의 포트폴리오라던가 레퍼런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를 알리는 곳에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분만의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입니다. 요즘 SNS는 누구나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야후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네이버, 그 다음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 인스타그램, 그 다음 틱톡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고 초반에는 파워 블로거, 요즘에는 인플루엔서 이런 명칭으로 발달되어지고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 개념이 최근엔 인플루엔서랑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딩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들의 고유 명사랑 이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일반인들이 퍼스널 브랜드화 되고 유명해지는 게 인플루엔서와 마찬가지 발전과 함께 맞닿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SNS 활동을 하시게 되면 나의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팬층 그리고 나만의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SNS 활동은 쉽지는 않죠. 예를 들자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플루엔서가 되려면 아무리 글을 많이 적거나 자주 하려고 해도 하루에 2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오전 오후, 인스타그램은 특정한 시간대에 올려줘야지 최적화 블로그 혹은 인플루엔서가 되기 위한 인스타그램이 좀 더 최적화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인플루엔서가 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퍼스널 브랜드의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웃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컨텐츠에 대한 댓글로 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DM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나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를 저장해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나의 컨텐츠를 활성화시키고 나의 전문 영역을 보여주게 되고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활동에 방금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SNS 활동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카카오톡에 대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있지만 인플루언서의 DM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최근에 카카오톡이 어느 정도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활성화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카카오톡의 먹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DM을 통한 또 활발한 활동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게 되면 소통을 통해서 주변 네트워크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이런 브랜딩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고를 제작하는 방법인데요. 로고는 사실은 이제 나만의 특징적인 것을 로고라고 합니다. 이미지적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 하면 이미지적으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런 스우시 로고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제 이런 카드에서 여왕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삼성이라고 하면 파란색에 이제 영어로 삼성이라고 적혀 있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걸 표현했었을 때 한 번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로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카카오톡에 대한 이미지 중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곰 모양을 형상화한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는데 곰 모양을 형상화한 건 카카오톡의 의장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나만의 브랜딩에 떠올렸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 그 부분을 로고로 만드셔가지고 그것들을 나를 대신할 때 혹은 나를 표현할 때 대체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 로고 제작을 혹시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툴에 대해서 그런 무료로 로고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는 단어를 누르시게 되면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무료로 나만의 로고를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샘플링을 주시게 되고요. 그 샘플링을 간단하게 변형해서 나만의 로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의 공무원분들에 대한 그 뒷자리 골뱅이 모양 있죠. 그 골뱅이 모양의 뒷자리는 korea.kr입니다. 그 코리아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영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그 공공적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뒤에 코리아라는 걸 씁니다. 그 이메일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공무원이라는 걸 알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브 임팩트인데 globeImpact.co.kr 이런 식으로 나만의 주소를 만들어 놓으면 저를 각인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들의 35% 정도가 전문적이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고용주, 멘토, 멘티 등 나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개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나만의 맞춤형 이메일 주소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스타트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친구에 대한 회사에 대한 뭔가 브랜드 가치라든가 준비 전문성이 더욱 돋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지금 바로 간단하게 브랜드 및 비즈니스용 맞춤형 이메일 주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웹사이트 도메인을 이메일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임팩트 @korea.kr 이라는 쪽으로 맞춤형 이메일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내 브랜드의 명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딩 앞에 11개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이 11개의 과정을 일관성을 지키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브랜딩은 시간, 에너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브랜드도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모든 변경 사항을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그 뒤를 따라서 퍼스널 브랜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전문적인 브랜드를 가진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전문적인 뭔가를 만들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 시작하고 그 SNS 들어가는 키워드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퍼스널 브랜드를 시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브랜딩을 배우고 시작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